안녕하세요. 얼렁뚱딱 빼레 시장 가는 길 빼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키조개입니다. 함께 시장으로 가시죠. 좀 싸게 주시면 안 돼요? 원가가 거진 5,000원이라 이건 이윤이 없어요. 믿으실랑가 모르겠지만 좋은 키조개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알바라 신랑 사장님께 좋은 키조개 고르는 방법. 알려드려야 돼요. 영업 비밀인데 사장님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서. 씨알이 굵고 그렇죠. 이게 묵지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묵은 게 뭐냐면은 나중에 까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핑크 색깔로 나와야 되는데 네. 묵었다 그러면 약간 살이 시커멓거든요. 그러면은 맛이 없어요. 질기 껍데기를 보면은 약간 광택이 더 좋아야 되고 들어봤을 때 무거우면 알맹이가 큰 거고, 근데 이제 착각하시는 게 얘네가 물을 많이 먹고 아 맞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 후면 네. 들어봤을 때 묵지가 뭐- 않은 살이 좋은 거고. 엄청 깊은 바다에 살아서 다이버들이 이렇게 찍어서 올리거든요. 아 이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찍힌 자국이 있네. 네, 그래서 이 이렇게 깔고리로 딱 찍어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6마리 주세요. 사장님이 설명도 잘 해주시고 좋은 키조개 고르는 방법 6마리밖에 없어서 일단 6마리 구매를 했고요. 좀 부족한 거는 추가적으로 2마리에서 한 4마리 정도 더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까져 있는 것들은 뭐 좋은 거 고르는 방법이 혹시 꿀팁이 있을까요, 사장님? 여기 보면 이게 바람 들어오는데 아, 이게 움직여 있는 게 다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움직이고 색깔을 있어요. 보면 하얀 것보다 노랗게. 이게 손도가 제일 좋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 것보다 살짝 살색이 도는 노란빛 이런 애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람고. 여기 바람구멍을 움직였을 때 좀 움직여. 움직이는 미사를 다 움직여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네, 요거 이런 두 것들은 가지를 움직이면 좀 색상하고 탄력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마리만 이렇게. 그리고 포긴 거는 상관 안 돼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코낀 키조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손질을 해서 이 살 사이로 줄을 껴서 묶어서 파는 애들을 코낀 키조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산지에서 이미 다 끼어서 오는 거라서 죽어 있고 선도가 조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주의하셔서 이 골라세요. 부드러움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꿀을 끼면 육즙이 파져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손질이 안 된 키조개 큼직한 애들로 6마리, 손질된 키조개 4마리를 구매해서 왔습니다. 손질된 키조개는 지금 껍질만 벗겨놨을 뿐이고요. 이렇게 내장은 다 딸려 있고요. 좋은 키조개일수록 입을 벌리지 않고 꾹 다물고 있는 게 싱싱하고 좋은 키조개입니다. 좀 선도가 떨어진 애들은 이 양쪽 껍질을 잡아주는 힘이 없어서 입이 조금씩 벌어져 있는데, 입이 벌어져 있는 키조개보다는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키조개를 고르셔서 구매하시는 게 싱싱한 키조개를 고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껍질을 꾹 다물고 있다 보니까 뭐 칼이나 그런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손질을 하실 때는 좀 더 편하게 하시려면은 키조개를 뒤를 잡고 이 앞쪽 부분이 앞으로 밀착시킨 다음에 이 망치 같은 걸로 끝을 여기 치면 딱딱해서 안 깨지거든요. 싱싱한 애들일수록 껍질이 더 튼튼해서 잘 안 깨지는데, 끝을 이렇게 하면은 끝이 이렇게 부서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틈이 생겨요. 지금 얘는 너무 싱싱하다 보니까 이 틈새마저도 다시 다물어 버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조금 더, 이렇게 끝은 쉽게 깨지는데 여기는 죽으라고 세게 쳐야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틈새가 벌어졌다 싶으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칼을 이 껍질 면에 밀착시켜서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관자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벽면을 타고 긁어주시면은, 관자만 긁어주시면 되세요. 벌어진 상태에서 다시 확인하시고 이쪽, 그리고 이 끝에 보면은 또 관자가 있어서 이 부분만 썰어주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벌어집니다. 상태는 너무 신선합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다 보이죠? 아까 제가 시장에서 보여드렸던 이 수관, 요거를 건드렸을 때 움직이면 싱싱한 거라고 사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내장 안에까지 투명하게 다 보이죠? 이런 투명빛이 도는 게 아주 싱싱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대편도 이쪽 면을 긁은 것처럼 여기에 밀착을 시켜서 최대한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보면 관자의 모양이 이제 다 보이죠? 그래서 관자 위치를 확인하고 칼로 벽면을 따라서 살살 긁어주시면은 관자가 이렇게 쏙 떨어지죠? 이렇게 당기시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리 손질돼서 얘네는 수분이 다 빠졌는데 키조개가 지금 바닷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고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손질된 키조개를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바닷물이 빠지고 수축을 해서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관자만 쏙 빼시면은 요거는 이제 한번 바로 세척해서 횟감으로 바로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날개 부분 이쪽
이렇게 날개 부분, 조그만한 관자처럼 생긴 내장, 요거는 못 드시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 이 내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시고 여기 꼭지살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지살을 잡고 쭉 당기시면은 이 두 개, 뭔가 좀 달랑달랑거리는 그 쌍방울 같은 친구들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살을 뜯어주시면은 쌍방울과 꼭지 이렇게 손질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장 빼고 여기 이제 날개살 이렇게 뜯으시면은 요거는 내장 패스. 이렇게 날개살 손질 끝. 한 마리. 너무 빠르고 쉽죠? 자, 이제 구이용은 따로 분류를 해놓고요. 날개살과 꼭지살 이 부분을 이제 소금으로 한번 세척을 해서 준비를 하고, 키조개 살은 이제 횟감으로 이쁘게 썰어서 이런 부분 이물질 살짝만 이제 키친타올로 문지르고 수분 제거해서 횟감으로 썰어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지시면은 우리 진액이 끈적끈적합니다. 지금 소금을 그냥 팍팍 문질러 주세요. 이 소리 들리죠? 이 진액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헹궈서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정도 하니까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아직 조금 있거든요. 이 정도는 저희가 이걸 어차피 횟감으로 먹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서 수분을 제거하겠습니다. 횟감용 키조개는 수분을 잘 닦아서 충분히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반질반질한 부분, 이게 지금 막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 막을 제거하셔야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걸리는 거 없이 드실 수 있으세요. 요거는 이렇게 손으로 싹싹 긁으시면은 이렇게 이 막 보이시죠? 이 막을 벗기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는 그 정도 잘 못 느낀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 막을 벗기시면은 겉에 이제 이물질도 같이 벗겨지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식감 좋게 드실 수 있으세요. 뭔가 다르죠? 이렇게 반질반질한 부분과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서해나 이제 남서해 그리고 남해 쪽에서 키조개가 많이 잡히는데요. 장흥에서 잡히는 키조개를 거의 최고로 쳐요. 그래서 장흥에서 지금 키조개 축제도 열리는 거고요. 이렇게 씨알이 좋은 키조개를 지금 드셔야 됩니다. 산란기가 6월에서 7월이다 보니까 지금 한참 이제 4월, 5월 살을 막 찌워서 그때 이제 관자 살도 먹음직스럽게 살이 오르고, 키조개 알이 작아도 관자는 크게 나옵니다. 물론 사이즈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지금 철에 드시는 게 영양가도 풍부하시고 먹을 부분도 많아집니다. 지금 꼭 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손질 끝났고 마지막으로 수분 한 번만 제거를 해주고요. 이 상태로 이제 회를 바로 떠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생선회처럼 뭐 전문가처럼 이렇게 자르시거나 하셔도 되는데 집에서는 위험하시니까 일단 이렇게 미끄럽거나 그러면은 도마에서 미끌리거나 하면은 항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손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고정을 시켜 주시고 그냥 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대로, 나는 두껍게 먹고 싶다 싶으시면은 두껍게, 나는 얇게 먹고 싶다 하신 분은 얇게 이런 식으로 잘라서, 저는 어느 정도 식감을 좀 느끼고 싶어서 살짝 두껍게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가 구이용으로도 딱 좋습니다. 불판에 올라가도 버터구이를 해 드시거나 하실 때도 빨리 익고 딱 식감도 적당히 느낄 수 있는 이 정도 사이즈, 그냥 편하신 대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얇으면은 이렇게 편하게 써실 수 있을 만큼만 써시고요. 이거 하다가 좀 다칠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써지 마시고 바닥에 내려놓고 칼을 옆으로 대세요. 원하는 만큼. 그리고 키조개가 막 많이 안 썰리고 질기고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칼로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안 다치고 자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살이 튼실해서 양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키조개 회를 먼저 먹을 거고요. 삼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흥식 키조개 삼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는 빨리 가서 열심히 한번 구워볼게요. 키조개 회와 장흥식 키조개 삼합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장흥식 말고도 다르게 먹기 위해서 이게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전라도 묵은지고요. 요거는 제가 직접 담은 파김치 이렇게 추가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장흥식으로 한번 먹어보고 묵은지와도 같이 먹어보고, 이 키조개가 묵은지와 궁합이 되게 좋아요. 회도 같이 드시면은 엄청 짜릿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회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기름장을 찍어서. 이래서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나머지 소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먹었을 때는 뭐지 했던 게 기름장 한번 찍자마자 풍미가 올라와요. 일단 기름장은 합격입니다. 구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처음에는 버터만 살짝 넣어서 버터 구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버터를 넣어주시고, 항상 이런 팬이나 뭘 구우실 때는 팬의 열이 확실히 오른 뒤에 그때 올려주세요. 버터도 다 녹고 팬의 온도도 어느 정도 오른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안 봐도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소금도 준비했죠? 버터에 염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소금은 많이 안 치셔도 돼요. 살짝만 톡톡톡. 그리고 후추 살짝. 너무 맛있는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익히면 얘네가 좀 질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살짝 꼬부러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부러진다 싶으면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꼬부러지면 뒤집어 주세요. 이 정도로 양쪽 다 꼬부러진다 싶으면 얘는 다 익은 겁니다. 얘는 바로 입으로 직행. 여러분, 이거였어. 저는 오늘 회를 다 구이로 먹겠습니다. 더 구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는 키조개 식감, 이 쫄깃쫄깃함, 그리고 버터의 풍미, 맛이 끝내줍니다. 이거는. 요거는 간장을. 맛있어요. 이거는 너무 맛있어요. 적당히 익혔을 때 기분 좋은 쫄깃함 있죠. 질기지 않고 기분 좋은 쫄깃함이 이빨 사이사이에 씹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꼭 한 5mm 정도만 하셔서 구워 드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바로 삼합을 일단 버섯류를 가운데 놔주시고, 그리고 기름이 없다고 탈 거라고 해서 걱정하시는데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차돌박이에서 기름이 나올 겁니다. 이 주인공 키조개를 재빠르게 올려주세요. 자, 소금 후추. 차돌에서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밑으로 기름이 내려오면서 버섯은 아주 색깔도 너무 맛있게 익어가고 있고요. 버섯이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은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키조개를 내려서 이 차돌에서 나오는 기름에 키조개가 익혀지게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차돌도 이제 어느 정도 익었고요. 키조개만 어느 정도 익으면은 바로 또 입으로 제가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꼬부러지죠? 꼬부러지죠? 양쪽 다 꼬부러지면 드셔도 됩니다. 차돌을 이때 깔고, 그리고 키조개를, 요거는 유자 폰즈 소스입니다. 폰즈 소스에 듬뿍 찍어서 올리고 여기에 표고 먹을게요. 와, 이거였어. 왜 장흥에서 키조개 삼합을 이렇게 드시는지 알 것 같아요. 키조개가 뭐 향이 세거나 그런 조개가 아니잖아요. 식감이 좋아서 먹는 조개인데, 이 밋밋한 부분의 맛을 이 차돌의 고소한 풍미가 한번 채워주고요. 그리고 이 표고의 그 풍미로운 그 향과 그 식감이 이 사이에 껴서 차돌과 키조개 이 표고 향이 너무 잘 어울려서 왜 삼합으로 드시는지 이유를 제가 방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삼합으로. 입에 넣자마자 일단 씹기도 전에 차돌과 표고 향이 한번 싹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버터구이 때문에 넣었던 버터 향도 같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키조개 식감이 가운데서 껍질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표고버섯과 차돌을 그냥 붙잡고 있어요. 이 세 개가 끈끈하게 붙어서 맛의 조화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또 한 2kg 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묵은지 한번 넣어볼게요. 묵은지도 과연 잘 어울 것인지, 여기에 묵은지도 같이 제 밑으로 보내서, 자, 이렇게 이번엔 사합으로 한번. 제가 좀 전에 이 삼합의 완벽한 조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묵은지가 얘네를 업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니네 다 나와, 나 묵은지야, 이게 아니라 들어가서 얘네 셋을 그냥 업었어요. 맛을 하나도 해치지 않고 그냥 얘네를 업어서 같이 어우러집니다. 이것도 정말 별미입니다. 여러분도 꼭 묵은지 있으면 같이 해서 드세요. 지금 PD님도 좀 군침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저는 한 번 더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파김치, 차돌 올리고 키조개, 표고가 올라갑니다. 너무 맛있겠죠? 이거는 과연 파김치는 어떨지 제가 한번. 얘네 뭐지? 미쳤는데요, 여러분? 파김치는 살짝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얘는 이번에 목마를 태웠습니다. 처음에 파 향이 씹으면 파 향이 싹 들어오다가 얘네가 그 위에 올라가서 놉니다. 이제 파와 조화가 너무 잘 돼요. 묵은지도 마찬가지고 이 조합 저는 적극 강추, 무조건 강추, 꼭 강추, 3번 강추했습니다.
무조건 해드세요. 아 정말 제가 아무리 말로 드려봤자 설명을 해드려봤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그만큼 정말 잘 어울리고 정말 너무 맛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정산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키조개 6마리를 손질 안 된 거 구매를 했고 손질된 거 4마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손질된 거는 키조개 한 알당 5,000원씩 구매를 했고요. 손질이 안 된 거는 저희가 6,000원씩 구매를 했습니다. 손질 안 된 게 6마리에서 36,000원에 구매를 했고 손질된 게 2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뭐 표고버섯과 뭐 이런 차돌박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2개 포함해서 한 18,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56,000원에 8만 피님 얼마죠? 74,000원. 제가 지금 머리가 안 좋아서 계산을 안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멘트를 생각하다가 계산을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머리 좋습니다. 자 74,000원에 이렇게 푸짐하게 한 상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꼭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맛있는 재료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빨리 시장으로 가세요. 빨리. 수육 위에 부어주세요. 마늘이 고기 위에 얹어지도록.